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사웨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 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네이버 블로그에 한번 글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비교적 최근에 상장을 한 그 신규 상장 종목이고, 상장을 할 때 이게 이제 그 IBK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이 정문으로 상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정문으로 들어온 종목보다는 좀 할인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으로 상장한 업체들은 대부분 다 상장 초기에 장외에서 투자하신 분들이나 장외에서 투자한 창수사 같은 기관 투자가들이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 주가가 일단은 그런 매물의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상장 이후의 기업 가치로 재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신시웨이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실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올 2분기 실적 기준 한 6천원 정도밖에 기업 가치가 안 나옵니다. 근데 상장할 때는 그보다 높은 가치를 받기 때문에 그 높은 가치에서 장외에서 투자한 투자자들은 충분히 보상을 받고 이제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초기에는 신규로 들어오는 투자보다는 이 과거에 투자했던 그 투자자들에게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가격을 최대한 높여받는 경우가 많죠. 자, 이 신시웨이란 이 회사는 이 보안주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쪽에 특화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하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투자가들이 알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 안에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가상세계의 데이터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라 이게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후순위 밀리는 투자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부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는 이 클라우드하고 접목돼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 거기에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워낙 많아졌습니다. 그 많아진 데이터베이스를 일일이 다 보안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특별한 데이터베이스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보안 기술이 필요하죠. 그러한 보안 기술을 개발을 하고 각 고객사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구축해 주는 게 이 회사의 기술력이고 또 사업 부분입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각각에 보면은 이게 페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접속이나 또 조회 이런 것들을 보안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권한을 통제해 주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한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하고 이 사이퍼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해 버리는 겁니다. 암호화해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 데이터에 접근했을 때 데이터의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해주는 이런 것이고, 특히나 이 사이퍼 중에 이 페트라 파일 사이퍼라고 해서 비정형 파일 암호화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독특한 기술이기도 하고 다른 보안 회사들보다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쪽 매출이 25.68% 정도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 외에 이러한 기술들을 갖고 어떤 용역을 해주는 게 전체 32.88% 정도 유지보수 쪽에서 이제 수익을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올 상반기도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한 43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8,900만 원으로 굉장히 쪼그라들었죠. 단기 순이익도 3억 6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년보다는 반토막이 난 겁니다. 이렇게 된 거는 상장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것이고, 일단은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스펙이 갖고 있던 현금이 고스란히 이 신사웨이에 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쪽은 특이하게도 최대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우회 상장을 했지만 전체 지분에서 엑셈 최대주주인 엑셈이 37.07%를 여전히 갖고 있고 특수관계인들 포함하면 58% 거의 한 60% 정도 되는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 최근 들어서 장외에서 투자했던 이 전환사채가 대부분 다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시장 내에서 소화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전환사채가 이 4월 11일 날 청구가 돼서 4월 26일 날 상장을 해서 대부분 24만 6천 주가 4,300원 정도의 가격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장 즉시 매도됐을 가능성이 크죠. 더 이상 이 전환사채 부분에선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소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쪽은 뭐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 텔레그램 기반의 그 딥페이크, 이 음란물이 유통이 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번져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보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이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신사웨이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잘 보고 이제 이 바람을, 그러니까 텔레그램 이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에 대한 이런 시장 내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들, 이게 이제 잠시 잠깐 좀 하다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도 계속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텔레그램은 그러니까 이런 음란물의 유통 창고로 이제 이 텔레그램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많아지면서 최근 들어 특히 이제 창업주 중에 한 명이 파리에서 체포가 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 텔레그램 스스로도 러시아에 두고 있는 그 서버들에 대한 이 정보들을 이 각국 정부가 있던 음란물 수사와 같은 정확한 적법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화를 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또한 그 음란물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일이 이제 추적이 불가능했던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텔레그램 자체에서 데이터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이런 음란물을 만들고 유통하는 사람들은 뭐 빼박으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런 데이터베이스화된 이런 음란물들을 잡아내는 것들, 그 유통을 차단하고 이런 것들을 이 신사웨이 쪽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슈웨이가 이 LG CNS와 함께 이런 그리스에다가 이제 아테네에 이제 교통공사라고 이제 우리나라 치면 지하철 같은 거 놓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돈을 요금 징수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 보안 솔루션을 처음으로 납품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LG CNS를 통해서 납품을 하게 된 건데요. 그 공사 자체를 LG CNS 쪽에서 수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신시웨이의 데이터베이스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LG CNS에서 신시웨이를 파트너로 잡은 겁니다. 이 말뜻은 신시웨이의 기술이 이쪽 보안 쪽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성비를 갖고 있고 또 실력도 갖고 있으면서 또한 그 제품의 성능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LG CNS 같이 다양한 사업을 하는 회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 신시웨이의 보안 솔루션을 샀다는 것은, 그러니까 파트너로 손을 잡아줬다는 건 그만큼 신시웨이의 그 어떤 실력과 또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 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특히 이제 이런 우리가 잘 모르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대기업이 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뭐 이런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든가 하면 그거는 긍정적인 호재성 재료로 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신시웨이가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했을 때 초반에 이제 이제 예전에 투자했던, 그러니까 상장 전에 투자했던 이 구주주들에게 뭐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요. 그 이후로 주가가 이제 계속 상장 이후로 계속 흘러내렸는데 지난번 8월 5일 날 시장이 급락을 할 때 5,490원을 찍었고 이때의 주가가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라고 할 수 있는 6,000원을 오버해서 더 내려가 버린 그런 주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됐고 확실히 이전과 이후와 보시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적정 주가에 많이 접근하게 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고 최근 들어서 이런 주변에서 여러 호재성 재료들이 발생을 하고 또 LG CNS와
그리스에 진출하는, 지금 유럽에 최초로 진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이런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이 신시웨이에 대한 주가가 재평가되는 것이고,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품절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 실제로 지금 움직이는 주가의 움직임이나 거래량은 다분히 품절주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렇게 재평가를 받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왜냐면 품절주가 되기 때문에 이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적은데 그 적은 주식수를 사면서 주가를 밀어 올려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시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나중에라도 이런 종목들,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들 중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